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언급 가능하신 선에서의 불안한데. 네, 어떤 좀 그런 힌트들이 있을까요? 톤 어필 타임. 톤 어필.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에서 그록을 바로 검색하시면 그록과 채팅창이 열려요. 그래서 그록과 1대1로 채팅을 하는 것처럼 쓰면 되는데 도전을 가장 버든이 컸던 부분은 작년 KBW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KBW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존재감 있는 행사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하필 그때가 9월경이었는데 그때가 텔레그램과 톤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그 하이프가 극대화됐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톤 텔레그램 프로젝트들이 오고 싶어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K톤이라는 거를 잘 활용해서 저만의 미드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탑티어 프로젝트들만 데리고 와서 그 미드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블럼, 예스코인, 그리고 톤엑스라고 하는 사실상 탑티어 프로젝트만 엮어가지고 같이 미드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일을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자기네들의 티어에 대한 인지를 하는 프로젝트들은 뭔가 다른 애들하고 엮여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좀 더 잘 돋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KBW는 한정적인 시간이고 자기네들도 어떤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엔티티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구심점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율해줄 것도 많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사실은 이제 서로 불쾌해지는 것들을 잘 녹여야 되다 보니까 공수를 굉장히 많이 들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때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 행사 자체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지고 아마 제 기억하는 게 맞으면 그래도 KBW 작년 중에서 가장 등록자가 많은 행사였을 거예요. 자랑입니다. 우영재 아나운서가 KBW 그 행사장에 계속 있었는데. 맞아요. 저 메인 베뉴에 있었어요? 모더레이터도 하고 저희도 행사장에서 계속 인터뷰 부스 운영해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했거든요. 작년에 저는 사실 요즘에는 컨퍼런스 가보시면 메인 컨퍼런스장이 있고 사이드 행사가 또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쵸. 600개, 700개. 그때도 거의 막 몇백 개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하루에 톤 행사가 막 3개, 4개씩 있으니까 사실 그때 메인 베뉴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다 톤. 이번에 홍콩도 메인 베뉴는 못 오셨다고. 메인 베뉴를 갔는데 그때도 톤 스테이지만 봤어요. 왜냐면 이제 막상 이제 재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막상 어딘가에 컨퍼런스에 갔을 때 도와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컨퍼런스의 규모는 몇천 명 정도의 규모인데 한 재단에 있는 인원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리소스를 많이 이제 투입하다 보면 옛날처럼 뭔가 컨퍼런스에서 뭔가 스피치도 듣고 뭔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톤 쪽 빌더분들, 파운더분들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저도 네트워킹하고 뭐 그런 시간만 가졌던 것 같아요. 에이프릴 기자의 4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그래서 리드 오브 코리아로서 빌더들과 프로젝트를 발굴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좀 주목하고 계신 국내의 빌더 유형이나 아니면 특히 좀 관심이 더 가는 그런 프로젝트 카테고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빌더 유형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빌더 유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요즘에 제가 느끼는 새로운 형태의 미팅 파트너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대기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만났던 빌더분들은 5명에서 많으면 한 3, 40명 정도의 규모의 팀을 꾸리고 스타트업으로서 웹3에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톤의 빌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올해 제가 볼 때 지금만 벌써 3개 정도의 이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그 위클리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톤과 텔레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고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유형인 것 같고 제가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관심 가지는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를 생각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미드코어 게임 되게 재미있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멋진 게임들이 미니앱 기반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게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단 전체의 방향성과 이제 온라인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바꿔 말하면 디파이나 페이먼트 쪽 왜냐면 톤은 작년에 이제 미니앱을 런칭하면서 이제 게임이나 이러한 소셜파이 같은 것들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근데 페이먼트나 디파이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목말라 하는 거죠. 생태계에 좀 더 빌딩 블록이 필요하다. 라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TVM 벤처스 같은 새로운 VC도 이제 창시된 것처럼 올해는 디파이 쪽이나 랜딩 프로토콜 뭐 아니면 뭐 페이먼트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국내에도 굉장히 괜찮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랑 이런 페이먼트 쪽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 사례가 될 수 있는 디파이, 페이먼트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한국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우리나라 뭐 몇몇 그 페이먼트 쪽 블록체인도 있고 시도도 있었는데 다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사실 그런 거 하려다가 사실은 다 손 뗀 거고. 근데 뭐 이 텔레그램 자체는 뭐 우리나라가 만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올라가는 페이먼트 이 어플리케이션 앱이 우리 쪽 기술진으로 해서 뭐 만든 거라고 하면 그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 좀 으쌰으쌰 북돋아 주십시오. 사실 뭐 저는 서포터잖아요. 그래서 빌더에서 그런 분들 진짜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최소한 이제 재단 입장에서 정보를 기민하게 드리고 최대한 그분들이 스케일업 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 드리는 거. 그럼 그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관심 있다고 하면은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아까 물론이죠. 말씀드린 K톤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K톤 커뮤니티는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톤 소사이티 코리아 네. 채널로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 네, 톤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톤 소사이티 코리아입니다. 소사이어티 코리아 네네, 맞아요. 텔레그램에 가면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하면 이제 대표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제가 바로 달려가서 커피 네. 대접하면서 이제 말씀드려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에이프릴이 물은 질문은 아닌데요. 한국에서 이 톤의 생태계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건 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꼭 한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톤뿐만 아니라 솔라나든 뭐 그 어떤 프로토콜 또는 메인넷을 사용하는 DApp들이든 매출은커녕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투자 유치도 지금 너무 어렵고 지금은 상장을 한다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고 그만큼 저는 이제 대중들의 일반적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업계가 한 1, 2년간은 굉장히 세상에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밈이나 동물들 같은 것들로 블록체인이 전부를 보여줘 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어떤 예전에 대장격인 프로젝트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유즈 케이스가 확실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기술적 진보를 확 당기는 일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 명확히 이제 블록체인이 비전이 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환기할 때쯤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톤에 있는 빌더분들도 혹은 또 이제 다른 블록체인에 빌딩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날 때마다 여쭤보면 프로덕트는 정말 기가 막혀요. 잘 만들어졌고 작동도 잘 합니다. 근데 사용자가 없을 뿐이에요. 사용자도 없고 투자자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자가당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들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뭐 프로젝트 팀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재단에 돈을 더 많이 뿌려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대중들한테 이거에 대한 진짜 가치들을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언급 가능하신 선에서의 불안한데. 네, 어떤 좀 그런 힌트들이 있을까요? 톤 어필 타임. 저희가 지금 일종의 리스트럭처링 단계에 있어요. 작년 말에 CEO가 완전히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기조도 굉장히 바뀌고 이제 올해 좀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몇 가지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톤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육성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재편돼서 새롭게 나타날 거니까 빌더분들은 그걸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2, 3개월 내에 확정이 될 거고 KBW를 전후로 하는 약 9월이나 하반기 중순 정도 해가지고 마치 작년에 타다 미니 앱이 있었던 거나 혹은 이제 비자 카드와 함께 지불 카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톤에서 또 이렇게 유즈 케이스들을 보여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신기하게 지금까지는 톤이 미국 북미 쪽 시장을 공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재단 차원에서요. 이쪽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그분의 빌더들을 만나고 리테일들에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했는데 올해는 미국 시장이 큰 화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규제 이슈도 있고 미국의 빌더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톤이 그동안 거기서 아무런 어떤 존재감이나 인게이지먼트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물밀듯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톤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찍는다 이러면 재미는 있겠다. 이미 지금 그 USDT를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 USDT가 톤 블록체인에서 네네. 예.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USDT가 통합된 메인넷 중에 9개월 동안 제일 빨리 성장세를 보인 게 톤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 톤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USDT는 예를 들면 텔레그램 상에서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런 게 자유로워요? 아직은 그쵸. 아 그래요? 네네. 실제로 그냥 뭐 제가 이사님한테 즉시 그냥 지갑으로 송금한다고 하면은 바로 1분 내로 송금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달러든 뭐 톤 코인이든. 네네. 왜냐면 텔레그램은 계정을 만든 순간 지갑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생기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만 이제 UST 저희가 발행 주체는 아니고 테더사랑 그러니까, 같이 예, 이제 예.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제 이게 장사가 되려면 이제 발행 주체가 된다. 왜냐면 리플랩스도 아하, 예. RL USD를 발행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에이프릴이 질문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쵸? 이 마지막 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인터뷰 마무리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인데 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어려운데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텔레그램 하면 제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엄청난 그 BOT. 네네. 이게 이제 사실상 인공지능이잖아요. 음, 그래서 텔레그램 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봇의 그 어떤 한계? 아니면 정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예시로 들어주시거나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표님도 지금 저희가 만든 저희하고 저희 블록미디어하고 커먼 컴퓨터가 같이 이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자를 만든 건데 그거하고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 에이프릴이 텔레그램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이 활동하는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화를 하면은 그게 인터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텔레그램 상에서 이러이러한 봇들, 이러이러한 인공지능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AI 화두로 이제 봇의 어떤 가능성을 또 여쭤보신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번 달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X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록이라는 AI 에이전트 있지 않습니까? AI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텔레그램과도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에서 그록을 바로 검색하시면 그록과 채팅창이 열려요. 그래서 그록과 1대1로 채팅을 하는 것처럼 쓰면 되는데 바로 그냥 뭐 챗GPT나 클로드를 쓰시는 것처럼 그록이 답변을 주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텔레그램도 점진적으로 이런 AI와의 결합을 넓혀가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봇이라는 게 어떤 유스 케이스까지 나갈 수 있냐라고 할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를 할 때 봇을 사용하잖아요. 또는 채팅방 안에서 채팅 이상의 기능을 구현할 때 봇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솔라나의 밈 대불장을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그 텔레그램 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텔레그램의 트로잔 봇 같은 것들이, 몽크봇 같은 것들이 텔레그램의 채팅 기반으로 빠르게 알파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트레이딩 할 수 있게끔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민한 트레이딩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재밌는 사례들을 어떻게까지 염두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이라는 걸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처럼 그냥 카톡방만의 기능은 아니에요. 좀 더 이거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디지털 라운지와 가깝거든요. 실제로 텔레그램이나 톤 같은 곳은 회사라는 것의 그 총체, 회사라고 하는 현신이 텔레그램 안에 구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건물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그 층별로 사업부가 나눠져 있고 뭔가 이제 라운지나 캔틴이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아카이빙도 하는 것처럼 톤 자체의 모든 이런 기능적인 부서들과 아레나들도 텔레그램 안에 층층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그룹챗이라는 기능이나 채널이라는 기능들이 이제는 사실은 그 어떤 업무의 공간 또는 이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봇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봇인지를 거른다든지 아니면 인간한테 어떤 작업을 시키는 거죠. 어디 가서 뭔가 증명을 해라. 혹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만 했다면 사실은 봇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얘기하는 게 자연어 처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텔레그램이 아무리 코워킹 스페이스고 협업 공간이고 라운지라고 해도 결국 뭐가 매개냐면 자연어예요.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화상회의 하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직접 피지컬리 보거나 뭐 VR 기기를 쓰지 않잖아요. 모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어로 되는데 사실 그러면 봇이 자연어로 소통하는 것과 인간이 자연어로 개입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예를 들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흔한 직무, 가장 일반적인 직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매니저잖아요.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쪽에 CS 기능을 필요로 할 때쯤 이제 커뮤니티 채팅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CS 매니저분들,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육시키고 필요한 불만들을 접수해서 팀과 소통하고 해결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걸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직무란 말이에요.
정형화된 슬롯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어떤 업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지만 잘 세팅이 되면은 봇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커뮤니티 매니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고 24시간 커뮤니티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걸 인간 계정에다가 봇을 심어서 AI가 직접 처리하게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눈치채거나 혹은 문제가 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윤리적인 이슈나 책임에 대한 이슈, 법적 이슈가 그러면 있겠지만 사람 커뮤니티 매니저의 일자리를 봇이 뺏어가는 거네. 사실 근데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막 진짜 월급도 줬는데 알고 보니까 AI였다 뭐 이런 얘기 기자님이 하신 적이 그런 있어요. 루머가 있었어요. 네,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어차피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하는 봇이 어떤 다른 봇들을 또 중간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 봇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차피 사실 텔레그램과 톤 기반의 결제나 송금이라는 게 블록체인 지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봇 어카운트가 사실은 인간이 신원 인증을 한 어카운트라고 치고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봇한테 송금을 하거나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간이 그걸 개입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하신 것처럼 봇이 일도 하고 급여도 받고 혹은 다른 봇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정말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네. 내가 알고 봤더니 사람한테 명령을 받고 일을 한 게 아니고 봇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일을 했고 월급도 로봇한테 받고 뭐 이런 거네.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세상이 네. 오는 거네. 야, 뭐 예를 들면 약간, 제가 CM으로 이제 직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뭐 주단위 보고도 맨날 하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고 하면서 보스처럼 잘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로봇이었어. 알고 봤더니 보실 수 있는 거죠. 야. 그냥 이제 중간 매니저로서 잘 만들어진 봇이 나를 관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바깥에서 만나고 뭐 점심 먹고 맞아요. 회식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진짜 그 텔레그램 상에서 온라인상에서만. 일을 하는 관계니까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네.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AI 어댑션이 빨라질수록 이런 경계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게 동료가 이제 사람인지 봇인지 AI인지 그것도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나한테 월급을 주는 이 주체도 봇이 자기가 번 돈을 나한테 급여를 주는 건지 혹은 이제 사람이 직접 주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게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밥숟가락 놓게 생겼는데. 모두의 고민이죠. 모두의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아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자유롭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계에 있는 분들이든 혹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썩 즐거운 시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아마 저는 이게 약간의 그 고통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특히 이번에 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안에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퀀텀 점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까지 본 적 없던 일이 또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잘 견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처음 블록미디어와 함께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값어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래도 최소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이 인터뷰는 제 화면에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 저희가 인터뷰 질문도 에이프릴이라는 AI가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도 AI가 씁니다. 인터뷰 기사를 썼어요, 실제로. 네, 저희가 그 답변 주신 걸 기반으로 한번 해봤는데 기사 만들어줘 하면은 아주 리드문부터 아주 기깔나게 뽑아줘요. 아니, 이현지 아나운서 기깔나게 이런 말 써도 됩니까? 아유, 그럼요. 기깔나게 아주. 기깔나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입력어를 뭐 이 부분을 더 부각시켜줘 이러면은 그걸 또 풍부하게 써주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인터뷰는 또 이렇게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톤 코리아 대표라고 하면 될까요? 리드나 총괄이 리드 총괄, 좀 너무 과분하게. 네, 톤코리아 리드 강승현님 모시고 또 JJ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